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대병원의 채용비리 의혹이 날마다 새롭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앞반차스나 채용 포마시 정도가 아니라 고용 세습이 아니었나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경찰은 관련자 소환에 들어갔고 병원 사무국장은 스스로 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와 남친 아빠 찬스, 품앗이 채용비리까지 지금껏 제기된 채용비리 의혹의 중심에 전남대병원 사무국장 김모 씨가 있습니다. 연일 제기되는 의혹의 김 국장은 오늘 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채용비리가 더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채용 때 필기에서 7등에 머물렀던 수험생이 면접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점수가 수직 상승해 결국 2등으로 합격했는데 이 수험생의 아버지가 당시 전남대병원의 간부 직원이었다는 겁니다. 2018년 채용대여 화순 영상의학과에 근무 중인 당시 본원 영상의학과 실장 의 아들 씨 나오세요. 전남대병원 노조는 이른바 친인척과 지인 찬스를 통해 입사한 이들이 20명이 넘는다며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의심스러운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전남대병원 모 특정 부서에서는 직원 6명의 아버지가 병원 간부라며 부자나 부녀가 같은 직장, 그것도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비율이 왜 이렇게 높은 것이냐고 반문합니다. 특정 과외에 이런 관리자의 자녀들이 몰리는 것은 뭔가 허술하거나 구멍이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한편 국정감사를 전후로 채용 관련 자료가 은폐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화요일 날 국정감사 있고 나서요. 개인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했죠. 모르겠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지역 청년들은 분노했습니다. 그 스펙을 쌓기 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스펙이고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스펙인.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여러 불편이 예상됩니다만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한시적이나마 일자리가 늘어서 지역 경제에는 보탬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총 공사비는 2조 1,761억 원에 이릅니다. 광주시 단일 공사로는 유사 이래 최대 규모라는 평가입니다. 6개 공구로 나뉘어진 도시철도 공사는 국내 1군 종합건설사와 지역건설사가 공동 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공사 선정 결과를 보면 공구별로 25에서 31% 비율로 지역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공사를 주관하는 1군 건설사들이 약속대로 지역업체의 참여폭을 확대시켜준다면 그만큼 지역 건설 경기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건설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대도 크고 또 시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만큼 저희 건설인들도 아주 기대가 큽니다. 건설 현장마다 외국인이나 외지인 근로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한시적인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광주 지역에서 18,000여 명 수준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광주시내 5개 자치구를 순환하는 도시철도 2호선은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도시철도 1, 2호선 운영 적자가 2036년까지 연평균 73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 만큼 광주시의 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우리 정부가 조만간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우리 농업과 농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문현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로 받는 가장 큰 혜택은 정책 보조금과 관세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농산물은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으로 지금까지 고율 관세로 국내 시장을 어렵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이들 농산물의 관세를 지금보다 3분의 1 수준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고율의 관세에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농산물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우선 관세 폭이
선진국 수준 높아지게 되니까 네. 당연히 이제 정부 거기에 이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고. 농업 분야 정책 보조금도 앞으로 지원폭을 크게 감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연간 1조 4,900억 원의 보조금을 5년 뒤에는 지금의 45% 수준인 8,195억 원으로 줄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 분야 정책 보조금은 쌀 변동 직불금이 주 대상이었는데 보조금을 감축하면 지급 가능 상한액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1조 4천억 중에 거의 대부분이 변동 직불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게 사라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농민단체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사실상 국내 농업의 파산을 선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내몰린 전남 농협을 되살리거나 지탱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없다는 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보류된 황룡강 장록습지 논란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민토론회가 열렸는데 적극 반대했던 주민들의 입장이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야생동물과 희귀동물의 서식지로 확인돼 광주시가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 광산구 장록습지. 하지만 광주 광산구가 해당 지역에 국비를 지원받아 체육시설을 지으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올해 초 습지 지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체육시설 조성과 습지 보존을 두고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광주시가 TF를 꾸려 문제 해결에 나선 게 반년이 됐습니다. 주민소통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주민소통 간담회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내 다른 습지 보호구역도 찾아가고 토론회도 개최해 왔는데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발을 주장하며 습지 지정에 반대해왔던 주민들이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 조성과 습지 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연계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에 오해가 해소됐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주민대표를 기획하고 국비를 겹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많이 수그러졌을 때 지금 전에보다 반응이 좀 좋아요. 광주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습지구역 지정 절대 반대에서 어느 정도 누그러진 만큼 설득 작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그걸 이제 논의하고 실행하는 이런 과정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 동의를 이끌어낸다면 광주시는 올해 안으로 환경부에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둔 이견이 점차 줄고 있는 가운데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의 지정 논의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한민족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한상대회가 오늘 여수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대회는 청년들에게 해외 진출의 기회를 주자는 의지가 강조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50만 해외 거주 한인들을 대표하는 경제인들이 여수 세계박람회장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세계 한상대회. 해외에서만 1,000명, 국내 기업인들까지 모두 4,000명이 모여 최대 규모의 한민족 네트워크임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많이 타향해서 삶과 사업을 일구며 국내 기업과 청년들에게 미래를 여는 힘이 돼주고 있는 한상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여수대회의 슬로건은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 세계 속 한상인의 긍지와 결속을 다지는 의미를 넘어 새로운 시대에 맞춰 역할과 비전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지역 경제인들에게는 비즈니스 기회를 드리고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는 한상의 정신을 들여서 그들이 좁은 이 우리나라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넓은 세계로 나가서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한반도의 통일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만들어서 이왕한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이번 대회의 특징이고요.
첫날 주요 일정으로 기업 전시관도 열렸습니다. 전시관에 참여한 기업과 단체는 모두 300여 곳. 저마다 특별한 제품과 기술력을 전 세계로 홍보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습지나 갯벌, 바다를 가리지 않고 질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천후 보트는 특히 서남해안에 최적화된 모델로 주목받았고, 영암에 본사를 둔 드론 개발 업체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을 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6년도 유인 드론으로 첫 비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행사 이틀째는 해외 식품경제단체와 관련 한상 기업들이 국내 식품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K푸드 트레이드 쇼가 열리고, 마지막 날에는 정진홍, 최백은 교수 등이 토크 콘서트를 열어 대회 주제인 미래 100년을 조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등 전국 24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군용비행장과 사격장에 의한 소음 피해 보상 법률을 민생 차원에서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소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군 소음 피해 보상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군 소음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등이 남아 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 그 비용 부담은 시민이 지게 될 것이라며 분양 원가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민간공원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이 광주시 노동협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노동협력관이 지난 7일 한국노총과 경영자 총협의회 관계자들과 유흥주점 회합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기독병원 총파업 등 노동계 현안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협력관이 부도덕한 행위를 벌였다며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